거기는 외국 필리핀입니다. 아, 예. 선구자 방송 맞나요?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정창화 목사님이 거기 예, 어제 방송. 기자회견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얘기해도 될까요, 그러면? 네. 제가 왜냐하면, 정창훈 목사님, 기자회견 하는 걸 들으니까, 과테말라에서는, 네. 선거 때, 누구 대표, 이번 홍준표, 예. 그분 후보자 명단이 없는 투표용지가 나왔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 소리를 듣고, 예. 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상황 파악을 좀 해봤어요. 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화상으로니까. 네.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필리핀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외국에 살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를 그동안 못했습니다. 네. 기회가 잘 안 돼서. 이번에는 대통령 선거를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하려고 제가 한인회에 가서 재외국민 투표 접수하는 거 있죠. 네. 그걸 했어요. 제가 접수를. 서면으로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좀 복잡하더라고요. 인터넷으로 하려니까요. 인터넷도 좀 불합리적이고 그래서 제가 직접 한인회에 가서 A4 용지에만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거기에 가서 직접 제가 기록을 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리고서 이제 제가 투표 당일날 제가 좀 마음이 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좀 투표를 좀 하려고 갔더니 대사관 직원들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리고 감시요원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나 네, 참관인 참관인. 예. 그거는 한 분인가 두 분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가니까 대사관 직원 있는 분이 노트북으로 제 여권을 가지고 갔거든요. 가니까 조회를 하더니 접수가 안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분명히 이 아래 2층에서 선거를 했는데 아래층에서 분명히 제가 접수를 적어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혹시 나한테 문자나 전화가 안 갔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못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만약에 접수에 약간의 미스가 생겼다면 대사관에서 용지를 보고 다시 저한테 문자를 주거나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문자를 받은 것도 없고 이메일로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네. 자기네들이 대사관으로 즉시 전화를 하더라고요. 혹시 누락된 부분이 누락된 용지에 제게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건지 어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네들끼리 전화를 하더니 없다는 거예요. 누락된 부분에도 없다는 거예요. 제 것이. 그렇다면 한마디로 제가 접수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게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밑에 내려 한인회 사무국장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게 지금 접수가 안 됐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우리는 그거를 다 취합을 해가지고 대사관으로 보냈다. 자기네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간단하게 보면 한인회에서는 분명히 제가 접수를 했고 그것을 취합해서 대사관으로 보냈는데 대사관에서 제 거 한 장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다 조사를 안 해봤으니까 여기 있는 분들한테 광고를 할 수도 없고 하지만 제 것이 제가 55년생입니다. 예, 55년생인데 제 것이 빠진 거예요.
그럼 대사관에서 제 것을 뺐든지, 누락을 시켰든지, 한인회에서 누락을 시켰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러게요. 제가 거짓말은 안 하니까요. 네. 제가 거짓은 안 하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제 상태는 이렇고요. 네. 제가 거기 지금 그 기자회견 하는 걸 하다가 보니까 사전 투표에서 지금 그 어떤 규칙도 없고, 또 그런 법적으로도 구체적인 그런 것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언뜻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게 엉터리구나. 네. 엉터리구나.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사전 투표인데, 더군다나 해외에서 하는 사전 투표인데, 투표 인터넷으로 제가 그 접수를 했으면 증거가 남죠, 제가. 그죠? 네. 그런데 제가 가서 서면으로 했는데, 거기서 서면으로 했다라는 접수증을 제가 안 받았어요. 아니, 접수증을 안 줬어요, 거기서. 네. 제가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런 엉터리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제가 지금 그 기자회견 하는 걸 듣다 보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게. 아니, 이 중요한 시기에 또 해외에서 제가 서면으로 무슨, 물건을 사도 조그만, 단돈 100원짜리 물건을 하나 사도 영수증을 주는데, 어떻게 이 큰 행사를 놓고 제가 접수를 분명히 했는데 당신은 몇 번에 의하여 접수가 되었습니다라는 접수증을 하나 안 주는 거였냐고요. 네.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분명하게.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필리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필리핀 앙겔레스라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요? 그래서 앙겔레스라고. 앙겔레스? 네네, 앙겔레스라고 하면 좀, 이야기가 좀 힘들고, 클락 공군기지라고 하면 빠르죠. 클락. 네. 예. 네, 클락이라고 하면 빠릅니다. 클락에. 예, 그쪽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 클락에 이제 앙겔레스 시 안에 이제 그 클락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클락이라는 데가 이제 빠른데, 저는 거기서 살고 있는데, 요번에 한인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제가 여러 가지로 지금 부정투표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상을 지금 제가 여러 이렇게 듣다가 오늘 또 다시 한번 이 선구자 방송에서 어제 내보낸 이것을 지금 듣다 보니까, 이거 처음부터 계획적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획적이죠. 예. 아마 수백만 표가 바꿔치기가 됐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봤습니다. 투표함도 그냥 접지도 않은 빳빳한 종이들이 그냥 쏟아져 나온 것도 제가 유튜브 상에서 봤고 좀 봤는데, 그런 건 제가 증거가 없으니까 저기 못하겠지만, 이런 또 일을 하시는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네. 여기 제가 어디다가 전화를 할지 몰라가지고, 제가 찾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어떻게 찾아가지고 지금 보니까 전화가 있어서, 네. 제가 전화를, 좀 늦은 시간인데, 신뢰를 무릅쓰고 전화를 드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잘 주셨어요. 저와 같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혹시, 이런 사람이 한둘이라도 더 나온다면, 한둘이라도 더 이렇게 이제 제보를 해준다면, 이거는 완전 계획적인 거죠. 그럼 요 내용을 지금, 추가로 좀 또 참고로, 이 사례를 좀 어떻게 네네. 유튜브에 공유를 해도 되겠습니까? 통화 내용을? 상관없습니다. 괜찮겠어요? 네,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제가 통화하는 중에. 참깨 방송에도, 예. 제가 참깨 방송을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에 예. 8월 달에 할 때 제가 이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 많은 증거들이 자꾸 이제 나와줘야 되니까. 네네네. 예, 이런 증언들이 좀 필요하죠. 네네. 예. 그래서 저와 같은 사례가 좀 있다면 이건 참 계획적인 거죠.
네. 아니, 왜, 제가 55년생이니까 지금 나이가 60이 넘지 않습니까? 네. 적어도 그럼 보수 쪽에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특별한 경우를 맞습니다. 제외하고서는. 예, 네. 맞습니다. 예. 보수 쪽으로, 되니까, 한인회에서 제 거를 뺐든지, 아니면 저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추측을 해보는 거죠. 예, 예. 대사관에서 뺐는지, 둘 중에 하나는 뺀 거죠. 분명한 건. 그렇죠. 아니, 그게 서류가 가다가 중간에 제 거 하나만 빠졌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의도적이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죠. 저의 개인적인 것은 네. 의도적으로 보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어디다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그 선관위에 나온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아니, 이 중요한 투표인데 이럴 수 있냐? 그랬더니, 아우, 죄송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을 접수증을 하나 주든지, 그래, 내가 증거를 갖지 않습니까? 접수를 했으면 접수도 했다는 어떤 증거를 저에게 하나 주셨으면 괜찮은데, 이것도 없었고, 이거 어떡할 겁니까?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을, 서류를 받을 때, 한인회에서 한국 사람이 좀 받아야 되는데, 네. 필리핀 직원이 그걸 받았어요. 이런 중요한 것들은 한인들이 바쁘지만, 그래도 한인들이 받아서, 적요란에 뭐 누락된 점이 없는지, 이것도 좀 확인하시고, 그리고 접수증도 좀 줘서 꼭 선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런 인사라도 좀 한마디 해서, 중차대한 이 국가에, 한번 좀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을 좀 갖고, 그때 대사관 직원들한테 이런 실수가, 이거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 대사관이 지금, 필리핀에 지금 클락에 계시면은 대사관은 어디 마닐라 쪽에 있는 거 아닌가요? 네네, 마닐라에 있는데, 예. 마닐라에서 요번에 제가 알기로는, 마닐라에서 투표하고, 그 다음에 세부라는 데서 투표하고, 요 앙겔레스라는 데서 투표하고, 내가 세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냥 듣기로는 세 군데에서 투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투표는 대사관 직원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저의 인적사항을, 어떤 젊은이들이 나왔더라고요. 임시로 한국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젊은이들이 나왔고, 나이 드신 분은 한 분인가 있었고, 그 대사관으로 전화를 하는 걸 보니까, 그래도 대사관 쪽에도 나온 분들이죠. 그 대사관에, 요령을 아는 분들이 대사관으로 한번 전화 좀 한번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이. 그럼 결국은, 우리 선생님은 투표는, 거기 클락 지역에서 하신 거네요? 앙겔레스인가에서요? 예, 앙겔레스 한인회에서 해야 되는데 못했죠. 투표를 못했죠. 참, 그게 누락이 어떤 분실이, 접수가 제대로 안 된 상황이 돼가지고 못했군요. 그렇죠. 예,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억울한 거죠.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온통 지금 오늘도 여기 클락에서 미군 수송기가 이착륙 연습을 하더라고요. 네. 여기 클락은 공군기지 미군들이 그렇죠. 와서 훈련하고서 이제 이라크나 시리아나 이런 데로 갈 때 여기 와서 잠깐 수빅이 이제 여기서 얼마 이제 가까우니까 수빅이 40분 거리니까 군함이 그리 들어와요. 미군 군함이 그리 들어요. 항공모함이나 군함이 그리 들어오거든요. 수빅으로. 네. 그 수빅은 비행장이 아주 작아요. 수송기가 뜨고 내리고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클락에서 오늘도 수송기가 큰 미군 수송기가 뜨고 가라앉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또 답답한 거예요. 또 한국에 또 뭔 일이나 있을라나. 아니, 저는 전쟁이 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한번. 그래야 이 빨갱이들 청소를 하지. 빨갱이 청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도 어차피 나는. 기회는 없죠. 없어요. 안 돼요. 다른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이게. 예, 그래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말한 게 맞아요. 몽둥이가 약이라고 한 게 맞아요. 공산주의는 몽둥이가 약이지 대화가 안 되는
아니, 대화가 안 되는 놈들을 붙잡고 자꾸 대화하자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전쟁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가 제가 여기까지 나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외국에까지나 나와서 살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에 우리 선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얼마나 읽어놓은, 저도 55년생이기 때문에, 저도 사우디에 가서 3년 생활한 사람입니다. 우리 형들은 월남 갔다 와서, 해병대 해병대로 월남 갔다 와서 고엽제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형님은요. 근데 그 당시는 옛날에는 고엽제라는 이름조차도 없었기 때문에요. 뭐, 할 수가 없었어요. 해병대로 갔다 왔거든요. 해병으로 월남 갔다 와서 한 3, 4년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일본은 나라인데 전쟁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게 지금. 지금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전반에 걸쳐서 전부 다 그냥 좌익들이 다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계까지도 다 침투가 돼 있습니다. 그럼요. 문화계는 이미 오래됐고요. 지금 그래서 저는 방송을 안 봅니다. 저는 아예. 방송도 아예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필리핀 쪽에는 아주 비즈니스 때문에 일시 나가서 생활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아주 가신 거예요? 아주 필리핀으로 가신 거예요? 예. 필리핀으로 왔는데, 네. 저는 이제 여기 선구자 방송인데, 저는 전도자라고 그럽니다. 저는. 선교 전도자. 때문에 나가 계시나 보죠? 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 복음 쪽의 선구자시네요. 말하자면. 선구자는 너무 제가. 먼저, 앞서 나가는 거니까. 어쨌든 귀한 일을 하시는 가운데서 이 조국의 현재 그 상황이 너무나도, 암담하고 이렇게 보이시니까 걱정이 많으시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저도 지금, 그냥 밤잠 못 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야 망한다고 치더라도, 또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물론, 어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으셨다고 해도, 한국에 올 기회가 거의 없다고 해도, 나라가 그냥 없어져 버리면 그분들도 참 비참한 거거든요. 우리 해외 동포들도. 아유, 그럼요. 대한민국 나라가 있는 상태에서 그럼요. 존재하는 거하고 없는 상태에서 존재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이지 않습니까? 저는 한마디로요. 이 필리핀 사람들이요. 삼성 이 휴대폰, 이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거 보면요. 굉장히 제가 자부심 느껴요. 그렇겠죠. 굉장히 자부심 느낍니다. 예. 제가 사우디에 갔을 때요, 그 사막 한복판에요, 한국 타이어라는 어마어마한 큰 광고판이 붙어 있었어요. 금호 타이어, 한국 타이어. 굉장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는요. 외국에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서는 보지 않는 그런 것들인데, 저는 여기는 영주권이 없어요. 시민권도 없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지만, 어쨌든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해나가실지. 예,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이 돌파구가 없어 보이거든요. 이 국내의 그 상황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이게 지금 계획적으로 북한의 숙주인 북한 집단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지금 이 남한이 지금 적화가 돼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하늘이 솟아날 구멍이 없는 가운데 있어 그 지경까지 간 것 같은데, 우리 선교사님이시니까 어떤 그런 신앙적 입장, 관점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이 과연 공산화돼서 없어질 것인가,
아니면 어떤 네.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을 걸로 보시는가? 그걸 한번 좀 저는 또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초리를 맞든지 해야 되겠죠. 그럼요. 당연히 맞아야죠.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 야, 이렇게 좀 해.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하라니까.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너 맞을래?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회초리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때리는 사람이 좋아서 때립니까? 자식을?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다뤘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물론 우리가 죄악에 관영하고 모든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감사가 없습니다. 교회만 크게 짓고요. 호화찬란한 생활만 하려고 하지. 지금 개척교회나 신앙인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조그만 교회 가려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나 크리스찬들도 안 갑니다. 지금 이미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이미 무슨 사주나 회사나 이런 것으로 이미 낙인 찍힌 것이 벌써 수십 년 전에 이미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 정치적인 걸 제하고서라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답이 없습니다. 해답이 없습니다. 미국이 도와주는 것도 누가 도와주는 것도 김정은이가 북핵을 어떻게 하는 것도 그것도 모든 것이 저는 이 전체적인 우주 전체적인 지구상에 있는 전체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 나라입니까? 제가 참깨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 했는데 이승만 박사가 성경 펴놓고 기도로 시작한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건국이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제가 배우기로는요. 그리고 많은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가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전부 우상숭배에 다 빠져 있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그 진노의 아래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슴이 아프고 슬퍼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들어가서 단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한 사람이라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찾겠다. 용서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저는 이제 센터라고 그러는데 그 센터의 모든 식구들은 지금 해외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한데 인터내셔널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여기 선구자 방송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먼저 그 역할을 감당할 테니까 아버지 저를 도구로 삼으셔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는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는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며 구원받은 백성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후손들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사고가 난다면 어쩌겠습니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이 이제 그 질문하신 것, 말씀하신 것처럼 답은 없습니다. 해답은 없습니다. 미국이 도와줘도 한계가 있죠.
저는 필리핀에 여기서 있지만요. 어떨 때는요,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 자체가 창피할 때가 있어요. 한국이라는 게 자체가 정말로 창피할 때가 있어요. 여기 앙겔레스에서만 1년이면 10명 이상이 죽습니다. 총에 맞아 죽습니다. 네. 아마 한국에도 알 거예요. 앙겔레스라면 다 알아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한국 경찰이 이 작은 도시에 나와 있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지금 한국 경찰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 경찰이 나와 있어요. 그 한인들이 거기에 많이 사나 보죠? 많이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 문제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 몰려서 그래요. 아. 미국인이 제일 많은데요. 미국 경찰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요. 미국 경찰이 해외로 나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여기 한인 파출소라고 그래가지고요. 한인 파출소라는 간판을 버젓이 달아놓고 경찰이 나와 있어요. 정말로 자존심 상해요. 자존심 상해요. 여러 가지로 두서없이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저를 위해서도 또 이렇게 전화로 연결됐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대한민국과 또 우리 선구자 방송 또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국내 상황은 지금 전쟁 어떤 일어나기 직전과 같은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모르고 있죠. 그거를 안일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폭스 뉴스나 CNN이나 BBC 방송을 이렇게 보면 좀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예. 심각한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번에 보세요.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지나니까, 일본에서는 이미 발사된 거라 일본 상공을 지날 걸 알고, 그쪽 지역은 전부 다 방공으로 대피하고, 그 방공 훈련하고, 실전 대피하고, 그리고 또 방송을 통해서 이제 문자를 날리고 했는데, 당사자인 우리나라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당사자인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정부 관료들은 도대체가, 지난번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려야 되겠네. 한국에 일본 학교가 있더라고요. 일본 학교. 네. 서울에 일본 학교가 있나 봐요. 일본인들만 다니는 학교. 네. 거기서 그 일본 기자가 이렇게 취재를 해서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온 걸 봤는데, 5분 이내에 학교 학생들이 한국의 민방공 훈련할 때, 네. 민방공 훈련할 때 5분이 되니까 그 강당으로 전 학생이 다 모였어요. 5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네. 근데 그 기자가 나갔어요. 대한민국의 거리를 서울 시내를 나가니까요. 하는 건지, 지금 민방공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조차도 헷갈릴 정도로. 아무 감각 없이 사람들이 다니는 걸 보고 일본 기자가 혀를 차더라고요. 얼마나 큰 망신입니까?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그 훈련 했잖아요. 그렇죠. 민방공 훈련하고요. 5시가 되면 태극기 애국가 나오면 길 가다가도 국가적인, 국가의 대한민국의 그 각성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가슴에 손을 얹고, 여기 필리핀도 합니다. 그런 거. 정기적으로는 안 하는데, 필리핀 애국가가 나오면 가던 사람들 다 멈추고, 이렇게 예의를 표하거든요. 우리나라 그런 것도 없잖아요. 물론 지금은 님의 행진곡 부르자고 난리들이니까, 애국가 빼고, 애국가가 우리가 애국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 나라의 지금 현실이니까, 그것이 현실이니까 이거 말하려면 시작 끝도 없는데, 어쨌든 그런 속에서 사는 저의 답은, 저도 젊은이들하고 말을 해봐요. 그러나 아주 지금 개념이 없어요. 네.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개념도 없어요. 근데 그걸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렇다면.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실전밖에 없어요. 실전밖에. 그렇죠. 행동이. 그래서 난 전쟁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올 9월 달에 전쟁이 일어날 건데 혹시 우리 애국국민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죄 가운데 있거나 우상숭배 가운데 있는 분들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을 향한 하늘의 계획 두 번째는 올 9월 달에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올 9월 달에 통일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피해는 보지만 예, 많아요. 우리 후대를 위해서라도 피해는 오지만 그러나 전쟁을 불가피하게 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쟁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해도 제가 미국에서 주는 강냉이 그거 죽 먹고 학교에서 그거 죽 먹고 그 분유 타가지고 그거 먹었다고 그러면 아이들요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요. 그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인정은 안 해요.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 자체를 안 해요. 아, 그런 역사도 있었구나라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야기 안 합니다. 그 인정 자체를 안 해요. 그럼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학교에서 지금 가르치나요, 그거를? 안 돼요. 전부 다 지금 이기주의고,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전부 다 이기주의고, 나밖에 모르고, 지금 한국이 위험하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 경제가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가요? 제가 한국 가서 그런 얘기 합니다. 진짜 어려운가요? 어렵게 사는 거죠. 진짜 힘든가요? 힘들게 사는 것이죠. 말은 똑바로 하자, 우리. 일자리가 없다고? 왜 일자리가 없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외국인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왔는 외국인이 한 200만 정도 되죠? 한 200만. 예, 꽤 많더라고요. 예, 한 200만에서 한 300만으로 봐요. 불법 체류자가 많으니까. 그러면 그들 다 내쫓아도 그럼 200만, 300만 일자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일 하나요? 우리나라? 우리 젊은이들이 일 하나요? 안 하죠? 내가 대학까지 나왔는데 그래도 대학까지 나왔는데 공장에 가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래서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인 것밖에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가슴 아프지만 할 수 없어요. 뇌를 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예. 지금 뭐 교육, 사회, 정치, 언론, 지금 방송 난 안 본 지가 지금 오래됐는데요. 지금 나와서 패널들 얘기하는 거 보세요. 말들은 잘하죠, 말들은. 말들은 잘해요. 앵무새처럼 말들은 잘하는데, 현실이 없어요. 현실 감각이 없어요.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리고 이미 좌파가 다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봐야 될 게 있는데요. 지금 국내의 이런 상황 속에서 보수를 이제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겠죠. 보수, 우파,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내에 적화되는 그런 모습과 그리고 전쟁의 위험을 느끼면서 어떤 나서지는 않고 도피하기 위해서 필리핀으로 이렇게 피난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요즘에? 미리 좀 빠져나왔다고 하는 사람들의 소식이 있는가 한번 여쭙고 싶어서요. 아, 제가 느끼는 것은 아직 그런 느낌은 없어요. 아, 예. 그런 느낌은 없고, 이제, 중요한 건, 솔직히 서민들이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여기 외국에 나오면 돈 가지고 나와야지. 더군다나 나라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살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추방될지 몰라요. 여기 나라가 없어지면 저도 추방될지 몰라요. 아니, 여권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요. 어쨌든, 예, 우리,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네네. 좀 많이 이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 모두 함께 아버지 앞에 정말로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Oh